최근에 아내가 제가 모르던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들었더니 함께 운동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분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들어보니 아마도 운동하는 곳에서 어떤 분이 말과 태도로 불편함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수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분이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서 또 한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가 돼서 다시 그분이 전화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화나게 했고 자기를 힘들게 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만나서 뭘 좀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유독 그 사람에게만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서 그 사람이 늘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힘든 사람이 당시에 그 사람에게 몰렸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사람 내면 안에 그 무언가가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들을 더 크게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보통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매번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내면의 그 무엇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근본적인 뿌리를 살펴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이렇게 가는데 자꾸 시동이 꺼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시동이 꺼질 때마다 그 시동을 다시 켜는 데 집중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효율적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이 자동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본네트를 열어보고 그리고 거기 안을 살펴서 고장난 부위를 완전히 고쳐야 좀 더 오랫동안 자동차를 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각 사람에 대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이 이런 상황들을 더 극대화시켜서 힘들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내면을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단연 탑 3 안에 들어가는 한 가지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려우면 매사가 힘들어집니다. 두려움은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남편에 대한 집착, 배우자에 대한 의심, 직장에서 돈을 과도하게 벌기 위해 일에 집착하는 것, 상사에 대한 과도한 충성,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것 등등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저 인생을 돌아봤어요. 저 인생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과를 한번 바꿨습니다. 1학년 때 과가 사회학과였어요. 그 사회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공부도 잘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 사람들하고도 즐겁게 잘 어울렸었어요. 그런데 이 과가 신생과였거든요. 처음 생긴 과여서 선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과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해서 중어중문학과로 과를 옮겼습니다. 저는 이 중어중문학과로 과를 옮겨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회학과 친구들은 교수님이 일기라 그래서 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좋은 곳에 다들 취업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서울이긴 한데 외곽 쪽에서 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시외로 빠지게 되면 뭔가 문화적인 혜택들을 좀 덜 받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서울 중심부의 종로에 있는 곳에 어플라이를 해서 그곳에 다른 사람이 사실 오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엄청 자신을 어필을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곽 쪽에 저를 불렀던 그곳이 훨씬 더 조건이 좋았고 제가 갔던 그 종로 쪽에 어플라이 했던 곳은 오히려 일을 과도하게 시켜서 노동력 착취로 인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과도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엄마랑 큰딸이 이제 말다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를 불러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너의 감정을 이야기해봐. 다 토해내도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몇 분 동안 얘기했냐면 60분 넘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빡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해. 아빠 빼고 모두 다 잘하고 있다고.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초기에 많이 싸웠는데 제가 왜 싸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지면 나중에도 져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물러서면 나중에도 평생 이렇게 끌려다닐 거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상이 좀 비슷하죠? 어떤 사람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을 때 상대방이 한 10 정도 잘못했으면 또는 10 정도 문제가 있으면 20, 30 부풀려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상대는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데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는 나에게 단순히 주의를 주기 위한 건데 나를 혼냈다고 생각하거나 아랫사람이 반항한 게 아닌데 반항했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과도하게 해석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스캇백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캇백이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가서 이것을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 조금의 시간들을 들여 가만히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풀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와서 그 기계를 가만히 앉아서 몇 분을 지켜봤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까딱 몇 개를 하니까 다시 기계가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문제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살피고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이 조금 가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살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욕구들이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 안전하려는 욕구, 통제하려는 욕구, 또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들쑥날쑥 뛰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능 뒤에는, 욕구 뒤에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에 대한 욕구로 인해 본능들이 나오고, 그 본능들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조를 알고 이제 두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내가 왜 두려울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한 번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왜 두려운가? 또 그 결과가 나오면 나는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가? 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내 안에 어떤 욕구들이 뛰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살고자 하는 또는 죽기 싫어하는 내 생존에 대한 본능들이 나왔다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두려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까지는 조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또는 명상이나 이런 데서 이것들을 참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견디라, 또는 뭐 내 힘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나로부터 떠나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안고 있을 수 없고 결국 터져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분이라면 신께 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통제에 대한 욕구, 육체적인 욕구를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신앙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것을 호흡법을 통해 내뱉는 연습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들숨을 쉬고 크게 날숨을 쉬며 우리 인정과 안정과 통제와 육체에 대한 욕구들 또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 생명을 또 자연에, 세상에 흘려보낸다라는 마음으로 후 내뱉으며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고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는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욕구들을 흘려보내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면 우리의 두려움 중에 많은 것들이 떠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건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거를 들여다보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지혜자로 요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요다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ear is the path to the dark side. Fear leads to anger. Anger leads to hate. Hate leads to suffering.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두움으로 가는 길이다. 두려움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미움을 일으키고, 미움은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